2020년 4월 부처님 오신 날 멋진 하루 새날이 밝았습니다. 창창창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준비된 자는 어려울 때 빛난다. 네. 배가 뒤집혔을 때 수영 실력이 있다면 당황하시겠습니까? 그때 실력 발휘를 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듯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도 쉽게 벌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뛰어난 실력을 쌓아둔다면 언젠가 발휘할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난세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의 창 뉴스는 특별한 날이지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의 유래와 또 행사 연기 소식도 아. 함께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례 없는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지역 축제는 물론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 불교계 역시 네. 2020년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은 물론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 달 늦춰진 5월 30날 치러진다는 연기 발표가 있었더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고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초파일이라고도 하지요. 네. 수행자 시타르타 왕자가 부처의 경지에 도달했던 음력 12월 8일을 다시 음력 4월 8일로 미루어 기념하는 성격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부처님 오신 날 명칭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한번 궁금하시죠? 네. 2017년까지는 왜 석가탄신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죠. 불교계에서 먼저 한글화 추세에 적합하고 석가는 부처님 당시 인도의 특정 부족명이지 부처님을 지칭하는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런 뜻이군요. 네. 석가는 부처님 당시 인도의 특정 부족명.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불교 국가인 태국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 음력 4월 15일에 탄생과 깨달음 또 입적 관련 행사를 한 번에 치르기도 한답니다. 네. 불교권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만은 하루에서 길게는 또 한 달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그 법요식이 뭔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그러니까 있어요. 항상 첫파일날 우리가 뉴스로 네. 접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행사를 다 법요식이라고 한다고 네. 합니다. 여기서도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법요식을 봉축 법요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봉축 법요식이요. 네. 또 우리가 연등에 또 이걸 또 유명하죠.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부처에게 복을 비는 불교적 행사 중에 하나로 석가의 생존 시기부터 연등회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네네. 예. 특히 고려 태조의 후조 10조에 가면은 이게 국가 의례로 시행될 정도로 중요한 국가의 행사가 바로 연등회랍니다. 네. 주로 이제 정월 대보름 첫날부터 관등 행사로 개경 전체를 환하게 불을 밝히고 네. 통행 금지가 해제되어 밤에도 거리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연등회에서는 등불을 밝혀서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네, 고려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으면서 부처에게 복을 비는 한편 네. 왕실과 서민이 모두 참여해서 즐겼던 행사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연등의 전통을 잇고자 아마 4월 초파일 날 기억나시죠? 네네. 예,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종로를 거쳐서 쭉 해서 조계사까지 이루어지는 연등 축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또
연기됐잖아요. 올 네. 30일로 연기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는 어려워. 어려웠지만 힘든 상황에서라도 희망을 갖고 힘을 합쳐 이겨내고 이전처럼 아름다운 연등으로 물든 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은 건강정보 소식입니다. 네,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꼭 챙겨 듣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정보 광장입니다. 오늘의 건강상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 밀가루 음식. 밀가루 음식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 밀가루 중에서 그 비빔국수 여름이에요. 비빔국수하고 콩국수, 치워. 네, 또 소면 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근데 비만을 부른다고 하죠. 비만. 예, 비만을 그래요.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이게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성분 자체가 탄수화물이 너무 높더만요. 네. 92%. 오, 단백질이 8%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당 지수를 높이고 또 음.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기 그래서 때문에 살이 찌는구나. 그래서 살을 찌게 한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할 경우는 배가 빨리 고파지지 않아요? 공복감이 빨리 오죠. 그러니까 그러다 또 보니까 먹고. 그런 원인도 네. 또 비만을 부르게 하는 원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당뇨병하고도 관계가 좀 있어요. 밀가루 음식이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제 그 과잉 분비된 인슐린 네. 그게 이제 췌장을 지치게 해서 당뇨병을 유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나 또 어떤 비모에 비만. 기저질환이 있는 네. 사람은 밀가루 섭취량을 스스로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왜 요새는 애들이 네. 저희 손녀딸 봐도 그렇고 엄마들이 절대로 라면을 안 먹이거든요. 그래요? 라면 하나 먹으려면 일주일에 한 개 또는 뭐 좋은 칭찬받기를 했을 때 하나 이 정도나 먹게 돼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글쎄 이제 그 밀가루 가공식품의 당 지수가 수치로 보면은 네. 식빵 100 기준으로 91까지 오. 굉장히 높다는 얘기. 굉장히 높군요. 라면도 만만치가 않아요. 라면도 뭐 당지수 수치가 73. 그러니까 그게 어렵겠네. 예. 근데 그렇게 밀가루 음식을 그래도 꼭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그 정제된 도정된 밀가루가 아닌 경우를 통밀이라고 그러죠. 아, 예, 통밀을 좀 섭취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섭취량 수치가 거의 50까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그렇게 해서 통밀을 권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네. 그리고 또 지방간하고도 또 관계가 뭐 당연히 뭐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네. 지방간 발병률을 굉장히 높다. 그럼 그렇게. 어떡하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데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끊을 수 그렇죠, 없다면 소연님. 어떻게 끊을 하죠? 수 없다면 좀 어떻게 피할 수 없다면 좀 즐겨볼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쎄요. 예, 한번. 끊을 수 없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통밀 50%니까 통밀을 좀 먹고 그 어떻게 통밀을 그냥 생으로 먹나요? 아닙니다. 네. 통밀을 갖고서 즐겨서 여러 가지 요리나 이런 거를 먹어야 되겠고 구이씨 방부제 첨가를 좀 살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보면 포백제, 화학 처리 여부 이런 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공이 안 돼 있는 거. 세심한 주의 기울여 보면 되겠네요. 예. 대체 식품 아까 그럼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통밀을 먹고 감자 녹말이나 옥수수 가루, 콩가루 이런 걸로 대체 식품으로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 속의 지혜네요. 네. 예. 우리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다음은 소통 강좌 시간입니다. 네. 예. 무릎을 탁 치는 한마디. 어르신들의 고사성어와 젊은이들의 신세대를 통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통. 소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자성어는 외유 내강. 아, 네. 바깥 외 부드러울 유, 안 내. 굳셀 강, 네, 외유 내강. 내강.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렇군요. 겉보기에는 부드럽고 순한 듯 하나 속은 심지가 굳고 강해한다 뭐 네. 이런 뜻을 담고 있으니까요. 보통 남자분들이 외유 내강형 여성을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겠죠. 예, 속이 강한데 겉도 강하면 왠지 거북스럽고 또 속은 좀 겉은 부드러워서 좋은데 속이 너무 허약하면 허약해서 싫고. 부드러운 여자, 네. 속은 예, 강한 여자. 그러고 보면요, 전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런 카피가 또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신조어 시간인데요. 네. 소연님 혹시 노마드족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노마드. 노마드. 제가 그거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 노마드. 그래요? 그 원어가 네, 그 유목민이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라틴어거든요. 아, 그래요? 많이 네, 하시네요. 네. 그래서 노마드란 현대인들이 네. 휴대폰, 네. 노트북 네. 이런 디지털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시간에 구애도 받지 않고 네. 공간의 구애도 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네.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처럼 또 독자하고 네. 이렇게 소통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노마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네. 이게 21세기 신인류라고. 네, 신인류.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노마드. 네. 네. 참 좋은 용어를 오늘 배웠네요. 네. 자, 다음은 웃음 보따리. 웃음 자, 보따리요. 오늘 특별히 웃음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네. 우리 특별한 날이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하면 생각나는 웃음이 좀 있죠. 그 자비로운 여마 연마 시중에 시중에 미소. 네. 그걸 때 닮을 수 없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네. 특별한 날 여마 시중에 미소를 지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 발언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제일 대표적인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저는 비교적 호방이에요. 네. 이렇게 웃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하하라는 게 아래 한자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하하하 하면 자신을 낮추고 네. 상대를 높여서 이게 웃음의 출발을 하는 그런 웃음을 하하하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여자분들은 어떻게 많이 웃냐면요. 저 좀 보실래요? 호호호 이렇게 많이 웃죠 여자들은요. 예. 이렇게 호호호. 이 호호호라는 웃음은 좋을 호자예요. 아, 좋을 호자 세 개니까 네. 이안이 좋을 소냐. 가장 뛰어난 이미지 메이킹이며 관계를 희망하고 갈망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웃음이 호호호라고 합니다. 저는 그 웃음이 네. 여성의 매력이 넘치는 웃음이에요. 그럽니까? 아, 네, 네. 호호호.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어떤 웃음이 생각나세요?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그냥 히히히. 그렇죠. 히히히 이렇게 웃잖아요. 그게 기쁠 히자를 써서 그냥 뭐 가시고. 예, 웃다 보면 좋은 일이 히히히. 생겨요. 그리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어. 웃어서 또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한 그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어른들한테 왜 안 웃어요? 엄마 왜 안 웃어? 웃을 일이 없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야 응. 웃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웃어야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어서 행복이 따로.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얘기 있죠? 자, 그러면은요, 네. 이 웃음. 네. 허허허. 빌허자 비어있다는 얘기라서 네, 세상을 한탄한 마음으로 마음을 그냥 웃음을 비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함께 웃을 때 허허허 허허허 이렇게 웃게 네, 됩니다. 그런 웃음도 있죠. 네. 그리고 왜 또 해맑은 웃음 있죠? 네. 애들 어떤 웃음이죠? 헤헤헤 헤헤 이렇게 웃는 웃음이요. 천진난만한 네. 웃음이에요. 웃다 보면 근심 걱정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웃음은 또 마음의 해우소라고도 합니다. 마음의 그렇기- 해우소. 네. 아주 좋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웃을 때는 하하하 이렇게 하고만 웃을 게 아니라 자 구독자 여러분 함께 웃어보실까요? 네, 그렇죠. 히히히 허허허 세상살이 흔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장창 꿈을 꿔요 신나게 즐긴 인생 오직
창창창 뿐이래.